간단히 말하면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서 재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동일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3%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가 1억만 나와도요 3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3% 공제도 받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하라, 이 얘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쟁미 이경화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할증과세와 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너무 간단해서 이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설명이 끝나면 신고세액 공제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의의입니다. 단기간의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개시됐을 경우 그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전에 상속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서 재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동일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두 번째, 단기 재상속 공제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입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전에 상속세의 상당액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공제 대상의 상속 대상 재산은요, 단순히 재상속되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1차 상속 당시 사전 증여로 과세가액이 포함된 상속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된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1차 상속 후 2차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도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밑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원상속 재산에 변형된 재산도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식입니다. 전에 상속세 산출세액에서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에 상속 재산가액을 나눠요. 또 전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나눈 값이 바로 1번이 됩니다. 다음에 2번은요, 공제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고요. 그 재상속 기간에 해당되는 공제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1과 2를 곱한 값이 바로 단기 상속세 공제의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상속공제의 한도액입니다. 단기 상속공제액은요, 상증법상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네 번째, 재상속되는 재산입니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는 재상속된 상속 재산별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단기 재상속 공제는 재산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상속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요, 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토지를 상속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럼 10년 이내에 단기 재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은 토지란 말이죠. 근데 내가 물려받은 건 토지를 판 매각 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 토지에서 변형된 재산이기 때문에 현금의 사실이 토지에서 나온 현금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의 종류가 바뀌었지만 그 재산의 원 재산이 1차 상속 대상 재산이고 그 원 재산이 변경이 되어서 2차 상속 대상 자산이 되고 단기 상속 재산 세액 공제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짧게 그냥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고세액 공제는요, 말 그대로 상속세법상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3%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네가 신고를 했으니 기특하니 이 정도는 내가 공제를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상속세 과세 표준을 10억으로 해서 산출세액을 2억 5천으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세액 공제를 2억 5천에
3%인 750만 원을 공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20억 원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7억이 나온 거죠. 신고세액 공제는 얼마를 적용해 줘야 될까요? 여기서 가산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금액은 2.5억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3%인 750만 원만 공제를 해줘야 돼 란 해석이 있고요. 또 아니면 세액은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신고는 했잖아. 그러니까 늘어난 세액 기준인 7억에 대한 3%인 2,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게 맞지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얘도 공제를 하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최종 산출세액인 7억에서 최초 신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증액된 상속세 과세표준 값으로 나눈 값을 신고세액 공제 값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최종 산출세액이 7억인데 최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증가된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나눠줘요. 그 값에 3%를 적용해주는 겁니다. 3억 5천이 나오고요. 거기에 3%인 1,050만 원을 신고세액 공제로 적용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상속세가 결정 등으로 또는 누락으로 인해서 수정되는 경우는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줄어드는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됐을 경우에 신고세액 공제도 저희가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물론 조사관분들이 계산은 다 해줍니다. 그래도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반대로 세액이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든 과표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신고세액 공제가 재산정이 됩니다. 여러분 3%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가 1억만 나와도요 3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상속세가 1억만 나오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고하는 분들만 해도 기본이 4, 5억이에요. 네, 부동산 가치가 높아서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저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 거기에 3%를 적용하게 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이 얼마나 큰 공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가산세도 맞지 않고 3% 공제도 받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하라 이 얘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상속세액 공제와 신고세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천민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